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정리할 건데요. 앞서서도 잠깐 보고 왔지만 반도체 소재주들 지금 현재 움직임 어떤지 하나하나 한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 또 이 국산화, 소재주들의 국산화 뭐 이런 얘기가 부각되면서 또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준 채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램테크놀로지 2% 가까운 상승, 솔브레인도 강보합선까지 상승폭 줄여놨고요. 그 외에도 워닝 머티리얼즈나 후성의 경우도 상승폭을 많이 줄인 채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1도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을 해버렸는데 지금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1%대 조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104,5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버라이어티 할 수가 없죠. 일단 매출액을 보면 4,108억 원, 영업이익도 1,294억 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았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는 NC소프트 오늘 3%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2만 원 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또 경기 방어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대표적입니다. 3%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 이것이 훨씬 더 실적보다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SK텔레콤의 그 중심에 놓여 있는 5G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5만 2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 보겠습니다.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시각을 좀 챙겨볼까 하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한 신라젠은 지금도 하한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팩사백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중단 권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인데 어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도 오늘 반등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MS오토텍 점검할 건데요. 10% 이상의 강한 상승세에 시연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바이튼과 전기차 생산 공급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계사가 이제 그러했다고 합니다. 4,345원대 놓여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애국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이드진로 홀딩스, 쌍방울, 신성통상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선 국민들이 총 2,780만 명에 달한다. 국민 3명 중에 2명 꼴 아니겠는가라는 수치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어쨌거나 이런 관련주들 찾기는 계속될 것 같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오늘은 함께할게요.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애국 소비 테마주라고 해서 지난 몇 주간 계속 부각되고 관련주들이 계속 바뀌고 큰 변동성을 보이고 이러합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일제히 상승부를 켠 관련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일단 큰 그림? 일단은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일단은 이런 테마는 아무래도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이제 형성을 하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기업 입장이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여론조사에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그런 그 일본 반일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고 실제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히려 그런 주식 쪽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슈나 이제 추세만 붙으면은 급등락을 하는 이런 그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도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완전히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28일부터는 이제 본격 시행한다고 나오는 소식에 여러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다음에 또 어느 이슈가 또 나타나겠구나 해서 조정을 줄 때 눌림목에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적 차익 실현은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이제 일회성 테마로서는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하시고 네. 이제 큰 그림에서는 뭐 이제 한 번 더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눌림목에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관련 정말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뭐 관련주다라고 엮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 있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매번 이제 가지고는 오는데 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전문가님들이 주시는 시각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요, 대리님, 이 종목을 꼽을 때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씩 도장을 꽉꽉 찍어 보고 있어요. 굳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자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글쎄요라는 좀 중립적인 애매모호한 표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슈가 되다 보니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분명히 갈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을 잡기란 참 어렵죠. 다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슈가 됐었던 종목 가운데 이 신라젠에 대한 얘기는 또 어떻게 해주실까 궁금합니다. 물론 신라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자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또 신라젠입니다.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난번 공시에도 이제 임원이 장내 매도로 해가지고 주식을 파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시도 나오고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주식을 매각을 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가피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회사가 뭐 좀 희망적이지 못한다면 그 임원이 매도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하면은 안 됐어야 됐다라는 좀 의견이 있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그 DMC라는 그 미국에 있는 모니터링 위원회가 동사의 그 임상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상 중단에 대해서 공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FDA에다가 이런 사항을 대해서 전달을 할 예정인데 꼭 그 공고 사항에 대해서는 FDA가 그렇습니까 하고 중단 바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라젠과 또 FDA 그 관계자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임상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약의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상은 당장 중단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그 신라젠 측에서 공시라든지 어떤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하루빨리 공시하지 않으면 내일도 역시 또 한가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라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네, 네. 뭐 HLB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물론 가격이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담아볼 기지도 좀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 바이오에 대한 시장이 좀 안정이 좀 구축이 돼야 되고요.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그 바이오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나 지금 올해까지 봤을 때는 바이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도 함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 의견은 글쎄요? 글쎄요 이거 찍어도 되는 건가요? 나빠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왜냐하면 또 이제 이 종목들이 네. 이 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면 바로 뭐 10% 20%는 기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또 그쵸. 예, 그래서 뭐 이 전체적으로 다 매몰하기보다는 또 개별적으로 네. 또 훌륭하게 그 바이오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선별적 투자를 좀 선행하신다고 하면 네. 예, 그런 부분까지 접촉이 돼서 아마 좀 글쎄요라는 좀 그런 부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전반적인 바이오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뒤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은 한번 그래도 볼만하다라는 기업은 없을까요, 대리님? 아무래도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제 헬릭스미스
종목이 또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헬릭스메스 외에 이제 제넥신이나 네, 그리고 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인상에 대해서는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될 타이밍쯤에 한번 좀 소규모 한 뭐 분할해서 10번 산다라는 네, 좀 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 조심하자라는 시각 또한 여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MS 오토텍 저희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죄다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추세를 타고 좀 올라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키우는 날을 종종 보게 돼요. MS 오토텍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적으로 업황을 한번 살펴봐야 네. 되겠죠.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제 2세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2020년 내지 2025년까지는 내연기관이 이제 그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는 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나라들도 전기차 대체율을 지금 뭐 30%, 50%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향후에 새로운 개척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다임러 뭐 이런 그 유럽에 있는 대형 그룹 자동차 그룹들과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서 폴란드라든지 동유럽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짓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또한 이제 그 자국의 이제 그 석탄 개조 사업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대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 자동차 법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국에 있는 그 전기차 관련된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보조금 혜택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MS 오토텍의 경우에는 이제 종속 회사인 명신과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인 퓨처 모빌리티와 전기차 생산을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MS 오토텍이 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셰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또 다시 그 자동차 셰시에 대한 공급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주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성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와 관련된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 회사의 오늘 그 주가 탄력으로 봤을 때는 6,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지금 현재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한 4,3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추세적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이제 군산에 대한 공장이 가동될 시에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획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2017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작년과 올해 이렇게 좀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무의 개선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봤을 때는 MS 오토텍에 대한 시각이 제일 좋으셔요.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이 종목을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둡니다.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한 6,000원 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 마쳤습니다. 8월은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역시 자고 일어나니 악재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일단 오늘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중국에 3천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중재안
일본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에 대응해서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경제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조금 전 마감한 니케이 지수 2.3% 하락으로 21,034엔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 1.4%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867선 지나가면서 2,900선이 깨진 모습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8월 2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일단 올해 1월 4일 7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훅장 들어서 2,000선의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해내지 못하면서 1,998선에서 0.9%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금 낙폭이 커졌습니다. 잠시 전 1시 45분에 장중 상승 반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키워가면서 1.06% 하락했습니다. 615선에 오늘 620선 회복하지 못하면서 615선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걱정되는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 바로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재 국산화 또 소재 독립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생각보다는 일본의 영향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양봉 패턴이 떠오르면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의 내림세였고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한 상황입니다. 44,950원에 45,000원 선 목전에 두면서 마감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2.06% 하락입니다. 76,100원 선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수소차의 핵심 소재로 일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소재죠. 현대차가 탄소 섬유 국산화를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고 일지테크가 현대차의 1차 협력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일지테크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4,59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다른 탄소 섬유 제조업체인 DAT 잠시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는데 상한가는 풀리면서 종가가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13% 오름세로 2,950원에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화인터텍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OLED 필름 공급 업체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전개가 됐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13% 급등세로 5,78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 SKC 코오릉 PI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8.6%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31,500원 선에 시세를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SNS텍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6%까지 급등 양상이 전개가 됐습니다. 9,100원 선에 SNS텍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에 수혜를 또 피해를 받는 종목 한 종목씩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혜가 기대되는 유니온 모터리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를 보복카드로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유니온 모터리얼 현재 이 히토류의 대체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래도 시가 부근까지 탄력은 줄여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4.7%의 오름세였고요. 2,745원에 종가가 잡혔습니다. 반면 피해주로 꼽히는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현재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부진이 예상되면서 동반해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네요. 오늘 10만 원 선 걸쳐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확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가 체크해 보시면요. 9원 50전이나 오르면서 1,198원대에서 환율이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굉장히 많이 이탈이 됐는데요. 외국인 4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까지 점검이 됐습니다. 기관 그래도 오늘 기관이 이끌어줬습니다. 오랜만에 연기금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기관 3,612억 원 코스피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142억 원 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수급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역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699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전 한 2시, 3시 부근에서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매도세가 잡히긴 했습니다. 기관 73억 원 팔아냈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60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마감 시장